안녕하세요. 오늘 뉴스템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뉴스공장에 처음으로 출연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는 진보 유튜브 채널인 새날과 박시영 TV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조국 전 장관을 보니 저는 더욱더 반가웠습니다. 이날은 사전 녹화로 진행된 인터뷰였는데요. 김어준 씨의 여러 가지 질문과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보다 용감하고 씩씩한 나의 딸 조민. 두 번째, 형법학자 조국이 보는 방심위에 인터넷 언론 심해. 세 번째,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는 타당한가? 네 번째, 서울 양평도로 의혹 주체가 김건희 아닌 김정숙이라면? 다섯 번째, 윤석열 일가에 대한 수사 왜 진행하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지자들이 제일 궁금하고 기대하고 있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인가? 이 6가지 주제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의 답변을 좀 더 자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딸 조민의 책이 자신의 책을 제치고 온라인 베스트셀러 1위를 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딸도 각종 사건과 관련해 자기만의 생각을 나타낸 것으로 솔직한 의견이라 공감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으며 또 아버지는 교수직을 잃고 딸은 의사직을 잃었다에 대한 질문에 딸이 왜 의사가 되려 했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지켜봤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다면서 부산대에서는 동양대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유죄 판결이 난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론이 나오자 딸은 빨리 정리를 한 것 같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석방된 정경심 교수의 근황을 묻자 1150일 복역했다. 구치소 수감 당시 전신마취로 2번 수술을 했는데 재활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다리 근육이 많이 빠져 재활치료 등을 하고 있다면서 내년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 지금도 1150일의 경험이 불현듯 되살아나 가끔 멍하게 있거나 눈물도 흘리기도 한다라는 답변을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먹먹했습니다. 하루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형법학자 조국이 보는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 심의에 대한 질문에 반헌법적 주장이다. 방심위 내부 법률팀 의견도 방심위 관할 범위가 아니다라는 법률의견서가 나왔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단 한 번도 그렇게 적용한 예가 없다면서 이런 식의 해석으로 인터넷 보도 영상을 삭제하면 그것은 위헌이고 그것을 밀어붙인 사람들은 탄핵 대상이자 수사 대상이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가짜뉴스는 사형에 처해야 할 범죄라고 했는데 향후 총선이나 대선에서 언론중재법이 보장한 절차도 지키지 않고 영상을 즉각 삭제하는 방식으로 언론 지형을 바꿔보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 또 MBC 박문진 이사장과 이사들이 법원의 판단으로 돌아오고 있다. 여권의 김성근 이사를 임명 강행을 함으로써 박문진 이사진을 초과되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는 불법적 임명이라서 이러한 사항도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비위 의혹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탄핵 대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처가가 고용하려는 가사 도우미들의 정과 조회를 한 것을 본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만약 사실이라면 그 자체만으로 중한 범죄다. 또 자신의 수사 대상이 되었던 기업의 최고 임원이 예약한 리조트에서 접대로 의심되는 만남이 있었는데 돈을 내었는가를 확인해야 하고 접대를 받았는지 확인된다면 김영란법 위반이며 그 대상자가 수사 대상이라면 김영란법 위반 이상이다. 당장 대검감찰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검사징계법 8조를 보면 징계 청구가 예상된다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정지를 요청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까 미지수이다. 이재명 수사가 공정하게 실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하는데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공정성이 의심될 경우 공수처 고발 대상이기도 하다. 이정섭 차장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룹 일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김학의 사건도 담당했었고 무죄가 났다라고 구체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참고로 이정섭은 조국 전 장관의 영장도 쳤던 검사입니다. 네 번째,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는 타당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와 관련해 제3자 뇌물죄란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게 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그 공무원과 제3자가 긴밀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삼성과 롯데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허가를 해줄 권한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음이 확인되었고 최순실과 경제적 공동체로 불릴 정도로 가까웠기 때문에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중국과 같다고 해서 유죄 판결이 난 것이다.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은 이미 추진하기 어렵다고 경기도가 판단을 내렸고 공문으로도 확인이 되었다. 공소장을 보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으로 송금을 하는데 그 명목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제공 차원이라고 나와 있다. 김성태는 송명철에게 송금을 하는데 송명철은 아태위원회라는 민간단체의 부실장이다.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허용할 위치에 있지 않다.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겠는가? 따라서 확인을 하려면 송명철을 압수수색하고 받은 돈을 누구에게 주었는지를 물어야 하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되었는지를 다 따져야 한다. 또 김성태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도 따져보아야 한다. 이 제3자 뇌물죄는 이재명 대표에게 신북 씌우기로 재판만 좋기 5년 걸리지 않을까 본다. 최종 판결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선이 이루어질 텐데 이재명 대표를 이 기소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 양평도로 의혹 주체가 김건희 아닌 김정숙이라면? 이라는 질문에 대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의 의혹을 받고 공문서 위조로 기소가 된 안 국장을 전진선 군수가 업무 배제가 아닌 승진을 시켰다. 이 승진이 직권남용인지를 먼저 따져야 하고 승진한 과장과 군수와의 관계, 과장과 김건희 가족과의 관계, 돈이 오간 것은 아닌지 조사를 해야 한다. 양평군수가 양평군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또 김건희 씨 일가와 국토부 주무공무원, 대통령실의 국토부로 파견된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리적 해석 전에 강상면에 있는 토지가 만약 김정숙 여사나 김혜경 여사의 것이었다면 아마도 난리가 났을 것이며 양평군청 공무원과 PC, 친인척, 국가 책임자들 모두 압수수색을 했을 것이다. 이것은 수사와 기소의 편향성이 분명하고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것이 얼마나 사이비고 엉터리인지를 보여준다. 이런 상황인데도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 어떠한 검찰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할 말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일가에 대한 수사 왜 진행하지 않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과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친인척들은 검찰 수사를 다 받았다. 그 이유는 그들은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친인척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이치모터스 2개의 계좌가 김건희 여사의 것으로 법원 판결로 확인되었지만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라며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의 살권수는 권력을 잡기 위한 사입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질문입니다. 내년 총선 출마합니까? 라는 김어준 씨 질문에 대해 우리 가족이 도륙당했다고 생각한다. 법률적으로 해명과 소명과 호소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많다.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감수한다. 현행 법체계에서 어떤 사람의 해명과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지금 재판을 받는 중에 있지만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회복의 길을 찾아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라며 총선 출마 시사를 내비쳤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은 멸문지화를 겪은 후 처음으로 총선 출마 시사를 언급했는데요. 그동안 지지자들이 많이 고대하고 있던 조국 장관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요즘 김포 서울 편입과 이준석 신당설, 국힘의 이니원 위원장의 기사로 포털이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민주당이 주도권을 뺏긴 분위기로 보이는데요. 이것을 기점으로 비의혹이 있는 검사 탄핵과 중립의무를 어긴 이동관도 탄핵하면서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을 만들어서 이슈를 선점해 전국 주도권을 민주당이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 시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조국이 살아서 총선에 출마한다. 그들에게 조국의 총선 출마 시사가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조국 전 장관을 총선에 나오지 못하도록 주작을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여러 매체에 자주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